항산화 음식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노화도 막는 이렇게 또 많이 알고 계시는데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성분들이 많은 음식을 뜻합니다. 활성산소는 어떤 성분이 줄여줄까? 산화를 막기 위해서는 항산화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우리 항산화제, 항산화 영양소, 항산화 음식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안티에이징과도 비슷하게 해서 노화도 막는 이렇게 또 많이 알고 계시는데 바로 이 항산화 음식은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성분들이 많은 음식을 뜻합니다. 활성산소는 어떤 성분이 줄여줄까?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중에서도 특히 A, C, E, ACE라고 하는데요. 비타민 A와 비타민 E는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이거는 몸에서 지용성, 튀긴 음식이나 지방이 섞여 있는 것들의 산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막도 이중지질막으로 지방이 있거든요. 이 이중지질막으로 구성된 세포막의 산화도 이 지용성 비타민들이 막아줍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혈장, 혈액 내에 이 들어있는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A, C 외에도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있어요. 이게 또 간의 영양제가 되기도 하는데 빨갛고 노랗고 보라색, 주황색 색깔이 진한 과일과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식물의 중요한 성분들입니다. 이 식물 영양소는 자외선이나 세균이나 벌레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공생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역할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산소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또 산소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식물 영양소는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토마토의 라이코펜,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블루베리에 있는 보라색 안토시아닌 이런 것들을 항산화 영양소라고 합니다. 결국 식물들, 과일과 채소에 비타민 A, C도 많고 견과류에도 있고 그리고 과일에도 많이 들어있는 결국 식물성 중심의 음식이 활성산소,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음식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산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화는 철이 녹슨다 할 때 산소 반응에 의해서 철이 녹쓰는 것을 산화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도 그렇게 녹쓰냐? 우리 몸이 철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산소를 늘 필요로 하잖아요. 산소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부분과 또 2% 정도는 활성산소로 바뀝니다. 이 산소가 전자 하나를 이루면서 활성산소로 바뀌는데요. 당연히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요.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여러 또 불필요한 세포들을 제거하는 긍정적인 작용도 합니다. 문제는 활성산소 양이 지나치게 많아졌을 때 이 전자를 잃어서 불안정한 활성산소가 세포막이나 세포 DNA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활성산소로 인한 그런 질병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많은 질병의 원인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인체 내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했을 때 심혈관 질환이나 알레르기나 암이나 다양한 면역 질환들이 생길 수 있는 몸이 됩니다. 또 활성산소는 암세포를 더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우리 몸의 이 후성 유전학적인 그런 정보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내용도 셀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후성 유전학적 정보를 소실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유전학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DNA가 문제다. DNA 돌연변이설로 많은 질병의 원인을 찾았는데요. 그보다는 유전학의 또 다른 요인, 수성 유전체에 의해서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최근에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전자는 그대로이지만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DNA 메틸화라고 하는데요. DNA 메틸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서 유전자가 잘못된 단백질을 생성한다는 거죠. 암세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성 유전학적 정보라는 것은 음식이나 스트레스, 나쁜 공기, 나쁜 물 이런 여러 환경적인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후성 유전학의 정보를 굉장히 많이 손상시키고 바꾸는 것이 또 활성산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 100세 이상의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내셔널 지오그래픽 연구원이었던 댄 비트너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블루존은 현재는 6개 지역입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그리스의 이카리아,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일본의 오키나와, 최근에는 싱가포르까지 평균 수명이 35년이 연장되면서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 지역의 음식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90에서 95%는 식물성 식단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성 식단을 위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도 마치 우리 거의 뭐 쌀밥 먹고 한식 먹으면 다 식물성이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되게 중요한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곡물 중심의 식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일이나 채소나 올리브 오일 이런 식물성 음식이 많았고, 흰 쌀밥이나 그런 곡식 위주 식사가 아니라 자연의 과일, 채소, 씨앗류, 견과류를 통한 좋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에서는 이 자색 고구마를 무려 식단의 67%나 먹고 있었는데요. 일반 흰 고구마보다 자색 고구마는 좀 더 혈당 상승이 느리고 또 항산화 성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감귤류, 시쿠와사라는 감귤류 과일을 먹었고, 또 채소 중에는 또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고야, 여주라고도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쓴 멜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바다, 이 오키나와 섬이잖아요. 해조류인 우미부도라는 것을 먹기도 합니다. 이 우미부도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 한때 항암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한 적이 있었어요. 후코이단 이 성분이 굉장히 풍부하고 칼슘이나 철분 이런 미네랄들이 굉장히 많아서 피도 맑게 해주고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모즈쿠라는 갈조류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치면 김 같은 그런 성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키나와에서는 100% 식물식은 아니었고요. 하루에 육류를 먹기는 먹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40에서 50g, 굉장히 소량이죠. 그것도 굽지 않은 수육의 형태로 돼지고기를 약간씩 섭취합니다. 제가 이 40g을 계산을 해봤더니, 제가 모유 비율을 요즘 최근에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데요. 모유에 있는 단백질 함유량과 비슷한 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수 마을에서는 90에서 95% 정도는 거의 식물식이고, 좋은 기름을 꼭 같이 섭취하고 있고, 또 콩류도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바의 가장 큰 주범은 활성산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성산소라는 것은 산소를 호흡하면서 일부 산소가 전자를 잃으면서 불안정한 형태로 바뀐 모습입니다. 활성산소는 늘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늘 호흡을 하잖아요. 적정량의 활성산소는 세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 생명 현상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하게 많이 만들어진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고, 일반적인 이 세포 DNA를 변성시키고 또 면역세포도 공격을 해서 염증을 크게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과하게 늘어나는 환경은 말 그대로 산소를 많이 사용하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소식을 할 때보다 과식을 할 때 산소를 많이 소모해서 소화를 시키겠죠. 또 운동을 한두 시간 할 때보다 5시간, 7시간, 8시간 할 때 또 산소를 많이 만들어 소모하니까 활성산소가 또 늘어납니다. 또 나쁜 음식 또는 흡연, 과한 음주를 했을 때, 이럴 때도 몸에서 활성산소가 늘어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소식을 하고 적당한 운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신 이유는 바로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과식하고 과음하고 또 과하게 운동을 많이 하고 식사를 너무나 뷔페식까지 복합적으로 굉장히 소화가 어렵게,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식사를 자주 할 때, 이럴 때도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요, 100세 이상의 장수인이 많이 사는 지역, 블루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일본의 오키나와,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그리스의 이카리아, 미국 캘리포니아 로마린다 지역과 최근에는 싱가포르가 같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을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췌장이 튼튼한 식사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주로 뭘 먹냐면 과일, 채소, 그리고 올리브유를 많이 먹고요. 이렇게 과일, 채소, 올리브유를 주식으로 먹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곡물 중심의 식사를 하지 않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자, 곡물 중심의 식사를 많이 하게 되면 췌장을 굉장히 많이 자극을 하게 됩니다. 과일과 채소와 또 올리브유를 많이 먹는 식사를 하다 보면 곡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췌장이 쉴 수 있게 됩니다. 과일을 소화시키거나 채소를 소화시킬 때는 췌장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아요. 장수마을은 생각보다 이 곡물의 비율이 20% 이내로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마을의 공통점은 췌장이 쉴 수 있는 식사, 소화가 간편한 식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관찰이 됐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주로 먹는 음식을 보니까요, 감귤류 과일인 시쿠와사, 채소인 고야, 해조류인 우미부도와 모즈쿠, 그리고 자색 고구마, 밥과 약간의 돼지고기와 콩을 먹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체 식단의 구성을 보니까요, 67%가 고구마, 밥이 12%, 과일, 채소류가 9% 정도를 차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경우에는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죠. 오히려 곡물 식사보다 고구마를 더 많이 드시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 끼 식사로 그냥 고구마를 먹는 거죠. 또 고구마의 경우에는 췌장을 그렇게 심하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일류 시쿠와사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요. 이것은 감귤류 과일이에요.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고 오히려 감귤류보다도 뇌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노빌레틴이라는 성분이 12배나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치매나 뇌졸중 환자가 거의 없는 거죠. 뇌가 튼튼하니까. 자, 그리고 고야의 경우에는 췌장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요. 이 고야에 들어있는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천연 인슐린처럼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췌장이 쉬어주게 되는 거죠. 또 미국 캔자스대 연구팀에서는 고야의 이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늦추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들이 많이 먹고 있는 음식으로 해조류인 우미부도라는 게 있는데요. 후코이드한 성분이 항암 성분으로 알려졌어요. 이 우미부도에 들어있는 또 칼슘이나 철분 이런 것들이 풍부한 미네랄들이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고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육류를 먹긴 먹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40g 이내로 먹는 굉장히 소량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양은 우리가 모유에 있는 단백질 양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은 굉장히 소량으로 먹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과일류, 채소류, 고구마, 해조류, 콩, 약간의 돼지고기로 이 오키나와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건강하다 이 말을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잘 자는 겁니다. 일할 때는 일하고 잘 때는 자야 돼요. 자, 잠을 잘 잘 때 우리 몸에 또 중요한 장기인 췌장이 튼튼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뿐만이 아니라 온몸이 같이 쉬기 때문에 튼튼해지죠. 특히 잠을 잘 때는 이 중요한 호르몬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요. 바로 멜라토닌 호르몬입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이 잘 나오게 되면 숙면이 유도가 되고 또 세포 재생이 아주 좋아집니다. 동물에 있어서도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췌장을 튼튼하게 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동물에게 멜라토닌 호르몬을 투여했을 때 공복 혈당이 줄고 인슐린 수치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 잠을 잘 잘 때 더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잠을 잘 자는 동안에 이 뇌의 송과선이라는 부분에서 잘 분비가 됩니다. 우리가 잘 먹는 만큼 같이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잠을 잘 자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